요즘 들어 사는 게 무료하고 재미없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한 번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바쁘게 움직일 일도 없고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도 않는데 이 나이에도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파도를 유쾌하게 타넘는 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즐거움이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결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유쾌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지혜로운 자는 결핍 속에서도 자신만의 축제를 즐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노후의 인생을 유쾌하게 사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본질적이라서 그동안 우리가 헛된 욕망을 쫓느라 놓쳐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자세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쾌함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당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회적 탈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기술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를 적적함과 불안에 시달리며 인생의 후반전을 우울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우울함은 어느덧 기분 좋은 여유와 유쾌함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유쾌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비밀, 제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 올해 72이 된 이현숙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숙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다 가정을 꾸려 떠나고 늘 바쁘던 남편마저 은퇴하자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싶어 하루 종일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현숙 씨는 베란다 구석에서 말라가던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화분에서 아주 작은 새순 하나가 돋아난 것을 본 순간 현숙 씨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며 식물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작은 화초 하나가 이제는 현숙 씨가 아침에 눈을 뜨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사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유쾌해요. 그녀는 이제 거창한 기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한 것에 감사하고 손주와 통화하며 듣는 웃음소리에 진심으로 행복해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쫓아왔던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보다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이 느끼는 소박한 평온함이 훨씬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인생을 유쾌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변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젊은 시절 가졌던 원대한 야망이나 목표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던 그 뜨거웠던 갈망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진 뒤 남는 진짜 인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입안을 적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동네 강아지의 재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쾌함이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생겨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식이 큰 성공을 거두어야만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도 즐겁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유쾌함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을 그냥 목이 말라 마시는 습관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전해지는 온기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첫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며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을 의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의식하며 즐기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일상을 즐겁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크기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여러 번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유쾌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바로 이 작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지혜를 기르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공기의 신선함을 느껴보십시오. 새들의 지저귀이 나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으며 이 평범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쓸쓸해질 틈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없는 것을 찾아 한숨 쉬고 아쉬워하는 대신 이미 내 곁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보듬어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하게 세탁된 이부자리, 나를 반겨주는 이웃의 인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달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고 그 밝은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전달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마법으로 바꾸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즐거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진짜 유쾌함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을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장, 과거와 미래를 놓고 현재를 즐기는 법. 75살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큰 사업을 일궜던 소위 대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입버릇처럼 이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호텔에서 자고 있을 텐데. 철수 씨의 몸은 지금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전 실패했던 사업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끔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텐데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철수 씨의 오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했고 창밖의 화창한 날씨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수 씨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단 하나뿐인 현실인 현재를 낭비하곤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기록이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은 이 현재라는 성벽 안으로 들어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현재에 머물기를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늘 결핍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의 내가 초라하다는 증거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언젠가 찾아올 평온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시간이 눈앞에 와 있는데 정작 우리는 습관처럼 다시 과거와 미래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피곤함을 견뎠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발밑의 꽃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앞질러 갈 이유도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릴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철수 씨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라고 외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엄습할 때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의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입안에 감도는 음식의 맛, 등받이에 닿은 등의 감촉, 코끝으로 전해지는 공기의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꽉 걸어 잠그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열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미래의 걱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오직 현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노년의 즐거움은 특별한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음식의 맛과 식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밥알의 단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반찬의 간이 어떻게 배어 있는지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할 일을 걱정하기보다 깨끗한 이불이 내 몸을 감싸주는 그 포근한 감촉에만 감사하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나의 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지금 느껴지는 편안함 속에 온전히 침잠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백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차 한 잔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잠시 접어두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후회와 불안으로 뜯어보지도 않은 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현재에 온전히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는 힘든 상황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선물해 줍니다. 제3장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 법. 70살 박준상 씨는 소문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보내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다 결국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바보가 다 됐구나.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준상 씨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노화의 비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는 자괴감에 빠졌고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노년을 무겁고 캄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난처한 상황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유머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준상 씨는 이 문장을 접하고 나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 안경을 찾느라 소동을 피웠을 때 그는 예전처럼 얼굴을 붉히는 대신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이 주인을 닮아서 자꾸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네. 머리 위에 있는 걸 보니 나보다 더 높은 곳을 구경하고 싶었나 봐. 준상 씨의 농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고 평소 예민한 그를 어렵게 대하던 친구들도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바꾸는 순간 준상 씨의 마음에는 예전에는 없던 넉넉한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유머는 단순히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이며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사회적 역할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머를 잃는다면 삶은 점점 더 무겁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가볍게 웃어넘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이미 극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를 다시 현재의 즐거움으로 데려다주는 최고의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란 시간적인 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여백을 뜻합니다.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보이고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타인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유머를 통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유로움은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 삶은 비극이 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처럼 느껴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게 되죠.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작고 소박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빙그레 웃어보십시오. 삶의 아이러니를 즐기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재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고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변화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주름이 늘었다면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고 머리가 휘어졌다면 그것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쩌면 세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잊게 해주려는 신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안도하며 사소한 실수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유머와 여유는 전염됩니다. 스스로 밝은 에너지를 내뿜을 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노후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유쾌하게 웃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의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여유를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비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기 때문이죠. 다음 장에서는 진짜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네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4장,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 71살 박준석 씨는 평생을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들보다 더 높은 직함에 오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이 명문대에 진학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수를 쳐주던 관객들이 하나둘 떠나자 준석 씨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단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죠.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더 비싼 차를 타거나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면 준석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녀석들한테 밀려야 하나. 준석 씨의 고통은 그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는 허영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한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이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토록 목매왔던 타인의 평판이나 시선은 사실 뜬구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고통을 견뎌내느라 바빠서 정작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지에는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도 없는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귀한 노년의 시간을 질투와 불안으로 낭비하곤 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거처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장소입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그들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불안정한 곳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준석 씨가 변화를 맞이한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비싼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낡았지만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홀로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 초라해 보일까봐 겁이 났지만 막상 숲속의 고요함 속에 머물며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구나. 준석 씨는 이제 남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이지 않았던 소소한 풍경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남이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하는 일을 멈춰보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찬사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남들에게 인정받던 화려한 시절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전성기입니다. 이제 모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져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홀가분한 평온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만의 춤을 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입니다. 이 자유로움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눈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자, 이제 노년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5장,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법. 80살 이종수 씨는 자타공인 마당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매일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고 은퇴 후에도 각종 모임과 동호회를 전전하며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종수 씨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곧 버림받은 시간이자 외로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집안에만 머물게 되자 종수 씨는 지독한 고립감에 휩싸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들리는 시계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소리처럼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지루하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사실 종수 씨의 괴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만 돌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 단둘이 대화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유쾌한 노년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 혼자만의 시간을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아닌 풍요롭게 바꾸는 힘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요구에 답하고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드디어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존재와 깊게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타인의 방해 없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종수 씨는 이 막막한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분하다고 치워버렸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 보았습니다. 또 도서관에 가서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인문학 책들을 한 권씩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고 좀이 쑤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을 걸어왔고 음악의 선율은 시끄러운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꽉 찰 수 있구나. 종수 씨는 이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서재에 앉아 사색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루함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대신 배움과 사유라는 무기로 그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워나간 것입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 즉 권태입니다. 하지만 이 권태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자극이 아닙니다. 내 정신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적인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매일 일기를 쓰며 나를 돌아보는 일. 이런 사소한 정신적 활동들이 우리 뇌를 깨우고 삶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 가면을 써야 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진짜 나의 모습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의 정막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호흡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펜을 들어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이라도 적어보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낡아갈지언정 그 정신은 날마다 새로운 샘물처럼 맑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당당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이 고독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평온한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든든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탐험하지 못한 거대한 우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우주를 발견하고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인생의 절정기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유쾌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현재의 감각에 온전히 머무르며 유머와 여유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독을 향유하는 법.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유쾌함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내리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은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객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라는 주인공을 위해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내일의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결코 쓸쓸한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뒤에야 비로소 얻게 된 깊고 그윽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한숨 대신 가벼운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후회 대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은 세상 그 누구보다 존엄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껏 웃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